괜찮아. 됐고 시작하자. 나 배고프다. 빨리 끝내고 싶어. 오케이. 어, 오케이. 저번에 못했던 거, 일단 C의 이제 커뮤니티브니스를 이제 그 제로 폼에서는 됐었는데, 이제 아비트러리한 P폼에서 되느냐를 그때 꼬여가지고 못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제로 폼일 땐 일단 된다는 게 전제고, 그러면은 이제 DLX를 여기에 딱 걸어보면은, 어, 네, 내가 D부터 그러면, 이제 LX를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잠깐, 잠깐만. 뒤, 맞네. 약간 생략돼 있어. LX를 먼저 안에다가 한 다음에 이제 D를 그 다음에 한 거거든? 하면은, 일단은, LX가, 어, LX가 데리베이션이기 때문에, FDX1, 그리고 DXP는 이제 LXF DX1, DXP에다가 이제 시그마 1에서 P까지 DX1 웨지 FLX DXI 웨지 DXP. 일본어 노래 부르고 있니? 이거 1번이 선이니?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에이, 저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다 녹음됐어. 녹음됐어. 살짝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당황스러웠어. 근데 이상한 너- 소린데 왜 나를 의심하죠? 살짝 선이랑 좀 불쾌하네요. 비슷해가지고. 어? 그 매우 모욕적인 말이에요. 에이, 일단 1번이 클릭 땄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다가 D를 취하면은 이제 D 해서 이 식이 완성이 된다. 첫 번째 텀은 그냥 냅둘 거고요. 두 번째 텀을 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자체도 안티 데리베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요거랑 요게 이 두 텀이 지금 FLDXI를 I에다가 이제 D 데리베이션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 DFLXDXI랑 그리고 FD 제곱 LXDXI 그게 나뉘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XXI에다가 이제 D를 두 번 해버렸으니까 이게 제로가 돼버려가지고 얘가 날아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건 얘밖에 없다. 그래서 DLFDX1에서 DXP까지 한 거는 이거 아까 있던 첫 번째 텀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얻었던 이 두 번째 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묶어주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LX를 DF 웨지 해가지고 DXP까지 한 거에다가 이제 LX를 취한 거 같고 즉 LX 합성 D를 FDX1에서 DXP까지 한 거에다가 취한 거랑 같다. 그래서 커뮤테이티브가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빵꾸는 요걸로 메꿨고요. 저번 시간에 2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F를 할 거야. 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오메가가 있을 때 얘를 실질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인덕션을 쓸 건데 이제 제로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피니션에 의해서 제로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피니션에 의해서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제로폼 하는 거는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래서 P폼까지 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P 플러스 1폼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오메가에다가 맨 앞자리는 늘 y0를 넣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 프라임은 P폼이기 때문에 요거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D 오메가 햇 같은 경우에는 LY0는 DIY0 더하기 IY0 이 프로퍼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얘랑 얘로 각각 아니에요. 어 얘랑 얘로 각각 나눠가지고 한번 볼 건데 이거 써놨네. 얘랑 얘는 D 오메가 햇에다가 이제 Y1에서 YP 플러스 1까지 넣으면은 이제 P일 때는 그러니까 P 폼에 대해서는 요게 성립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인덱스가 0에서 P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P 플러스 1까지이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인덱스 맞춰주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밀리긴 하는데 이제 i랑 j랑 둘 다 하나씩 밀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이승은 1이라서 그냥 얘는 부호가 변경이 없이 이렇게 가.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갖고 요거는 이제 얘가 오메가 y0, yi, yj에다가 이제 y1 가지고 yp까지 가잖아. 물론 yi랑 이제 yj 햇은 있어야겠지. 네, 그래가지고 얘네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1이 하나 붙겠지. 그래가지고 그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가지고 이제 오메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 음. 그리고 이제 요 텀을 볼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y1에서 yp 플러스 1까지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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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한 거,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하진 않았고 저저번 주에 썼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펑션 제로 폼이니까 y0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써주고, 얘네들은 ly0, yj가,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제로랑, 그리고 이거 j.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얘가 y0, yj고 그리고 요거를 요 맨 앞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마이너스 1에 j승이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게 이거 값이니까 지금 얘랑 같지? 그래가지고 얘를 이쪽 변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 변으로 넘겨주고 얘도 이쪽 변으로 넘겨줘가지고 묶어내면은 어, 얘랑 얘를 한 게 요 텀이 나오고 얘랑 얘를 한 게 요 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F도 이렇게 증명이 끝났어. 자, 이제 다음 differential ideal. 요거 하면 내 파트 끝난다. 잠깐만. 그런. 근데 이 파일도 올려주시나요? 이거 파일 원하면 줄게. 좋아요. 맞죠, 맞죠. annihilate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벡터 필드와 이제 폼들 사이에서 얘네들 사실상 듀얼 관계잖아. 사실상 듀얼 관계이기 때문에 벡터 필드랑 그리고 요게 지금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으로 한 짓을 아이디얼로도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 이제 폼으로 만든 아이디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한 얘기들은 아이디얼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annihilate. 만약에 디스트리뷰션 D가 있을 때 출신분 D가 있을 때 어떤 폼 오메가가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안에 있는 벡터는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오메가를 디스트리뷰션 D에 대해서 annihilate 하다고 불러. 그리고 그 D에 대해서 annihilate 하는 모든 오메가들을 모은 거를 이제부터 FD라고 쓸 거야. 이 단어는 내 피셜이 좀 들어갈 거야. 당장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들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컬렉션 오메가 1부터 오메가 n까지가 그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인디펜던트 하다. 즉, 어, 즉 오메가 i를 다른 오메가 j들의 이제 썸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고,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나오는 프로포지션이 세 가지 성질이거든. 만약에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p 디멘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있어. 그랬을 때 얘네들의 annihilate set은 이제 아이디얼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D-P개의 원폼들로 우리가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로컬리 제너레이트 된다는 거는 만약에 FD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국소적으로는 오메가 1이랑 오메가 D-P라는 애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오메가가 어떤 폼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얘네들 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D-P까지들로 이제 국소적으로 제너레이트 되면은 이제 오메가는 FD에 들어간다. 즉 얘네들은 서로 역관계지.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만약 거꾸로 어떤 D-P계의 인디펜던트한 원폼들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을 때 얘의 대응되는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즉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대응되는 FD라는 애를 만들었으니까 F에도 뭔가 대응되는 디스트리뷰션 D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상 이런 얘기거든. 여기가 여기 많으니까 여기를 좀 쓰자. 만약에 이제 XI라는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로컬하게 우리는 로컬하게는 이렇게 벡터 필드를 확장이 가능하겠지? 그랬을 때 얘에 대응되는 이제 오메가 i라는 애들을 잡을 수가 있을 거야. 오메가 i라는 놈은 이제 크로네커 델타가 되도록, 즉 어떤 벡터 베이시스를 하나 우리가 딱 잡아내면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듀얼 원폼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x1에서 xp까지 있는 얘네들의 음, 얘네들에 대응되는 폼이 오메가 d 플러스 p 플러스 1에서 이제 오메가 d까지인 거야. 왜냐면은 어나이얼레이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디어를 된다. 이 이야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 FD가 D-P개의 이제 원폼으로 생성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점 우리가 이런 네이버후드 U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걸로 커버링을 잡는 거잖아. 그걸 커버를 해가지고 M이 있을 때 이렇게 커버링을 해가지고 요놈 각각에서 이제 따로따로 오메가 i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이 커버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 포인트 M을 잡아보자. 이제 디스트리뷰션 D가 스무스하고 P 디멘셔널이기 때문에 어 이제 스무스 디스트리뷰션의 정의상 D가 D만 스무스 P는 뭐니? D가 P 디멘셔널이야? P 디멘셔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P개의 이런 벡터 필드들로 스캔할 수가 있어. 이게 스무스 디스트리뷰션의 정의였고, 그래서 어,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디스트리뷰션 정의할 때 얘네들이 이제 로컬하게 정의된 네이버후드 U가 이렇게 딱 있고, 책에서는 그냥 이 U로 그냥 U 내에서 이제 XI들이 익스텐션이 가능하다고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내가 이게 좀 잘 모르겠어. 책에서 생략을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되는 건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V라는 더 작은 V라는 더 작은 네이버후드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는 일단 익스텐션이 가능한 더 작은 네이버후드를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됐거든? 그런데 맨 처음에 주어진 U 내에서 그냥 익스텐션이 가능한지는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 되냐? U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 우리가 D가 디스트리뷰션이잖아. 디스트리뷰션에 스무스하다는 거는 어떤 점 M을 잡아도 거기에 네이버후드 U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벡터 필드 얘네가 이제 스무스한 벡터 필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 P개의.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 U에서 익스텐션이 가능하냐고. 이 아, x d-p 그렇게 플러스 잡아온 1에서 이유에서 xd까지를 x1에서 xd까지로. 아,
약간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아, 이건 뭐 나중에 잘하는 놈이 얘기해 줄 거라고 믿고. 그 아무튼 잘하는 놈 더 하나밖에 없지 않아? 작은, 어? 아무튼 음, 잘하는 놈이라고 해봐야 하나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몰라, 나보다 잘하는 놈도 많잖아,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더 작은 오픈이라도 있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더 작은 오픈이라고 딱 두고, 그래서 내가 어심을 했어. 어심을 그 X1에서 XD까지 컴플리션이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i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오메가 i를 이제 그 크로네커 델타가 되도록 이제 듀얼 원폼을 잡아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클레임이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던 원폼들이다. 정확히는 이제 얘만은 이제 오메가 1에서 오메가 d-p까지. 얘네가 우리가 원하던 원폼이다. 첫 번째로 만약에 오메가가 FD에 들어간다면은 일단 오메가를 이제 U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어디 보자. 이 오메가 파이 같은 경우에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된다. 이게 성립하잖아? 지금 오메가 1에서 오메가 D들로 뭔가 어떻게든 오메가 파이라는 애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잠깐만. 만약에 이제 파이라는 애가 오메가 D-P 플러스 1에서 오메가 D까지 얘네들만으로 어떻게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된 텀이라면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성립하거든? 즉 예를 들어서 오메가 D-1이랑 그리고 웨지 오메가 D에다가 이제 XD-1이랑 XD를 넣으면은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겠지? 맞지? 맞겠다. 그렇겠지? 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벡터 x의 d-p 플러스 1부터 xd까지는 얘네들을 어떻게 잘 짜가지고 넣든 간에 얘 어떤 넣든 간에 이 오메가가 이제 제로가 돼야 돼.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a 파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무조건 1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xd-1, xd를 넣으면은 무조건 1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 주려면은 a 파이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 d-p 플러스 1부터 오메가 d까지로만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만든 오메가 파이는 이제 a 파이가 무조건 제로야. 즉 나머지 텀들은 뭔가 오메가 1에서 오메가 d-p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얼 오메가 1에서 오메가 d-p로 만든 아이디얼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뜻이지, 오메가 파이가.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를 U로 리스트릭트 한 거는 오메가 1에서 오메가 d-p에 포함이 된다. 또 거꾸로 만약에 오메가가 이제 2의
요거 뜻하는 거거든? 왜 내가 이러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써줘야겠네? A, Y, 오메가 5. 이렇게 써주고, 이제 각각의 오메가 5가 얘네들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얘네들이 사실상 D에서는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사실상 다 제로기 때문에 이제 제로가 들어가 있는 얘네들도 제로가 되고 즉 오메가도 제로가 된다. 그래가지고 오메가는 FD에 들어간다. 그래서 끝이고 음, 아, 여보세요? 어, 아까 그거 네이버우드를 줄여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책에서 지금 쓴 거를 봤는데 첫 번째 응. 네이버우드를 스페시파이 하지 않고 두 번째 네이버우드부터 U라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아예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스페시파이가 안 돼 있어. 그 벡터 필드 만들 때 나와 있는 거. 그런 것 같아. 책에서 어. 보니까. 아, 그럼 뭐 괜히 고민했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읽어봤는데 그렇게 써 있었더라고.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아. 역시 원어. 건어? 너무 밉다. 자, 마지막으로 C. 만약에 F가 뭔가 D-P계의 원폼으로 아이디얼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여기에서 디스트리뷰션 D를 찾을 수 있다. 유니크하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 F는 FD를 만족하는 놈으로. 그래서 일단은 M 하나를 딱 잡고 그리고 인디펜던트한 이제 원폼을 딱 잡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우리는 듀얼 벡터 필드 x1에서 xd-p를 이거를 만족하도록 뭐 잡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무튼 잡을 수가 있겠지. 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U에 있는 n에 대해서 어떤 작은 오픈셋 V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베이시스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제 오메가 i를 더 익스텐드 해가지고 이 오메가 JXI가 이제 크로네커 델타 IJ가 되도록 딱 잡아줄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DM이라는 애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X의 D-P 플러스 1부터 XD까지 이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 뭐 요거는 바꿔 말하자면은 오메가 i들의 1에서 D-P까지의 커널들의 인터섹션이야. 저기 정확히 커널들의 인터섹션이 된다는 거는 생략을 할 거고. 그리고 xi가 이제 v에서 스무스하기 때문에 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무스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거는 확실하지. 일단 최소한 u에서는 뭐 u에서 되니까 m에서도 될 거고. 그럼 이제 F가 FD에 들어간다는 거를, F랑 FD가 같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오메가 1부터 오메가 D-P는 당연히 FD에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어, 어, 여기 커널. 별로. 여기 커널들의 인터섹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벡터 어떤 걸 넣는다고 해도, 여기 있는 벡터 어떤 걸 넣는다고 해도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제로를 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FD에 들어가니까 일단 F는 FD에 포함이 돼.
그리고 역으로 FD 같은 경우에는 이 오메가 D-P 플러스 1부터 오메가 D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 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오메가 D-웨지 오메가 D 같은 경우에는 F XD-1, XD 이걸 투입하면 그냥 1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표현이 이렇게 되나? 뭐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F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얘들을 포함하려면은 그냥 요거 자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은 이제 오메가란 간단한 뭐 F 오메가 파이 뭐 이런 애가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것 중에 하나라도 포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안에 들어가 버리고 얘네들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즉 여기에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요거는 아예 배제돼 버렸으니까 무조건 요거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FD는 F가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오메가 1에서 오메가 D-P까지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있다면은 얘에 대응되는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XD-P 플러스 1에서 XD까지 있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이랑 우리가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라는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니스를 보여야 돼. 만약에 어떤 다른 디스트리뷰션 D'이 있어가지고 FD''은 오메가 1'부터 오메가 D-P'까지 있다 했을 때 네, 요거는 이제 이게 성립하잖아. 그 말은 오메가 아이들이랑 오메가 프라임 아이들이랑 애들끼리 서로를 생성한다는 거거든? 이 말은 얘의 대응되는 랑 얘네들도 서로를 제너레이트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다. 따라서 이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크하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볼러티브니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추측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설명할 건데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이 부분은 내 뇌피셜이 되게 진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실상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인볼루티브니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어, 인볼루티브가 뭔가 당연히 만족해야 될 것처럼 느껴졌었어. 왜냐면은 막 요런 게 잠깐만 막 요런 식으로 시그마 y가 있을 때
이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오소고널하게 변경을 시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탄젠트 벡터도 이제 벡터 필드도 이렇게 서로 오소고널해질 거고, 그렇게 오소고널해진다면,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얘의 리데리베이티브도 이 탄젠트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거를 가능케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어디서 봤나? 여기서 이렇게 엮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변환 아이고,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려면은 이게 X 벡터 필드의 그 인테그랄 커브들이야. 그리고 이게 Y의 인테그랄 커브들이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B1, B2, P1이라는 데에서 뻗은 인테그랄 커브랑 P2라는 데에서 뻗은 인테그랄 커브가 있을 때, 그리고 P1에서 조금 이제 X를 타고 가서 다시 Y의 인테그랄 커브를 그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교차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 맞아. 어. 만약에 교차한다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P1 근처에서 교차를 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실상 탄젠트 스페이스 안에 리데리베이티브가 무조건 탄젠트 스페이스 안에 있도록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요거 근처에서 우리가 아무리 작게 봐도 이런 식으로 그 인테그랄 커브들을 실로 봤을 때 얘네들을 엮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인볼루티브 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 커브들로 얘네들을 엮어서 서피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리데리베이티브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프로베니우스 시어럼이 말해주는 게, 이거를 우리가 엮을 수 있으려면은 그 리데리베이티브가 무조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맞는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고.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렇겠지 뭐. 그 졸리의 그 이그젠플 있잖아. 그 안 갖는 이그젠플. 그거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안 가는 이그젠플 뭐였지? 우리 막 세제곱 이렇게 나오던 회오리처럼 막 이렇게 아니 회오리? 그거 인볼루티브 안 되는 그 인볼루티브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매니폴드를 안 갖는 친구 있잖아. 인테그럴 매니폴드 안 갖는 친구. 네가 그거 그 생각해보면 했을 때 그 X 비슷한 것 세제곱 같아.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나? 네가 했던 거는? 그거 말고 그 막 X 곱해진 걸로 해가지고 옆으로 가면서 막 튀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그게 그 P 근처에다 그냥 계속 빠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형이 말한 대로 그 음. 교차를 안 하는 거야. 인테그럴 커브가. 역시 그래서 졸리를 해야 되니까 진짜. 그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도를 원어로 나가고 내용은 졸리로 하는 거지. 너무 고생. 언어의 속도로 졸리를 볼 수 있다고. 형이 한마디 아무튼 거야. 좀 더 그게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하면은 음, 데리버티브 항상 베니시 할 거 아니야? 방금처럼이었던 거? 아까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움직이고 y 방향으로 움직인 거랑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이가 없다는 거는 리데리버티브가 제로라는 거니까, 리브라켓이 제로라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또 뭘 더 할 수 있냐면 그거 가지고 코디네이트를 짤 수가 있어요. 음. 그 코디네이트 벡터 필드가
리브라켓 하면 제로잖아. 응. 근데 그게 사실은 동치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어떤 n개의 벡터 필드가 서로 리브라켓이 다 베니시하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코디네이트 차트가 있다는 거. 누구야? 뭐야, 방금 엄청나게 끔찍한 소리가 났는데. 오케이. 아무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원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원폼이 어느 M이라는 좀 근처에서 베니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얘네들 근처에서 뭔가 서브 매니폴드 N을 찾아가지고 뭐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 아, 뭔 말인가. 응.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말했듯이 뭔가 이제 3차원이에 그래 M이라는 점이 있고 요게 이제 내가 잠깐 유클리드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V라는 벡터가 있어가지고 어, 오메가는 원폼인데 오메가 WP는 이제 V M VM 내죠 이제 오메가 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 사실상 이제 VM의 수직한 평면이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브 매니폴드 N 해가지고 이제 오메가 TN이 베니시하는 애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 즉 오메가가 만약에 M에서 아주 베니시해 버리지만 않으면은 그러면 어떤 그 국소적으로나마 서브 매니폴드 N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이 서브 매니폴드에선 베니시하는 그런 애를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매니폴드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런 서브 매니폴드는 어, 어, 이제 그 커널 오메가라는 이제 D-1개의 그 탄젠트 벡터로 이루어진 디스트리뷰션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서브 매니폴드일 거고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D-1차원이기 때문에 이 서브 매니폴드도 D-1차원일 거야. 만약에 우리가 폼 하나를 추가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폼에 대해서 전부 다 베니시하는 매니폴드, 서브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브 매니폴드의 인터섹션이겠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D-1차원의 서브 매니폴드 두 개를 인터섹션을 했잖아.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D-, 그러니까 최대 뭐 운이 좋으면 D-1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D-2차원이잖아. 이제 평면 두 개를 인터섹션 했을 때 그 보통 직선이 나오듯이 즉 바꿔 말하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P의 원폼을 뭔가 이제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뭔가 D-P 차원의 서브 매니폴드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응? 이거 맞나? 어. 그리고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P 디스트리뷰션이랑 그리고 이제 D-P개의 원폼 사이에 이제 1대1 코레스폰던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에서 인볼루티브니스 이야기가 나왔듯이 즉 인볼루티브니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서브 매니폴드를 엮어낼 수 있음을 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어, 아까 말한 이제
이제 D-P개의 원폼들로 만들어진 원폼들로 이제 서브 매니폴드 D-P 차원의 서브 매니폴드를 만드는 게 가능하게 만드는 그 좋은 컨디션이란 거는 인볼루티브니스랑 동치일 거라는 생각이 가능해.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디퍼런셜 아이디얼이야. 디퍼런셜 아이디얼은 말 그대로 이제 아이디얼인데 여기에 각각의 디퍼런셜 익스테리어 디퍼런시에이션을 취해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즉 익스테리어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아이디얼이다. 근데 내가 이거의 직관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어. 왜 이게 된다고 그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직감적으로 안 하다. 미분이 된다, 외미분 취할 수 있다는 게 그거랑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르겠어. 뭔 의미가 있을까? 아무튼 난 누가 교수님 나와주세요. 알아와 줄 거라고 믿고. 직관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매니폴드의 탄젠스 번들인 거면 D에 대해서 당연히 그걸 해야 되잖아. 응? 뭐가 뭐에 탄젠트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인볼루티브인 걸 얘기를 할 거 아닌가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익스테리어 디퍼런시에이션이 딱 되면은 네. 그러면은 얘가 그래 인볼루티브니스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왜 서브 매니폴드를 이룰 수가 있는지, 근데 그게 정확히 그거 아니야. 직관적인 리 뭐가 데리버티브에 없어서. 닫혀 있으면 왜 이게 서브 매니폴드가 되는가? 프로베니어스 티오름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논리로 갈 수는 있겠지. 논리로 갈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외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상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음, 아까 형이 얘기한 얘기로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결국엔 리 데리버티브로서의 그 미분이랑은 대응 관계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매니폴드가 근데 된다는 사실상 점이 그게 그나마 우리가 논리를 가는 게, 이거 내가 이따가 하겠지만, 사실상 이거 논리 자체가 얘를 통해서 이거를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브맨 이런 식으로 건너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랑 사실상 뭔 관련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거 그 D랑 리 데리버티브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편했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야. 이제 누가 다시 나갔는데 이거 근데 띄어쓰기 써야 되는데, 디퍼런셜 아이디얼이랑 디퍼런셜 아이디얼이 아닌 거랑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길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매니폴드를 잘 만들어내고 디퍼런셜 아이디얼이 아니면 서브 매니폴드를 못 만들어내고 망가지는지, 그게 궁금해. 좀 대수적인 질문인 건가? 아니, 이건 기하학적인 질문이지. 하지만 기하와 대수는 나 진짜 잘 이해가 안 됐어. 정확히 뭐가 궁금한 건지. 그냥 쉽게 이걸로 생각해봐. 이렇게 각각의 서브 매니폴드의 인터섹션들로 표현이 가능했잖아. 그랬지? 그랬을 때 인터섹션이 이제 그러니까 디퍼런셜 아이디얼이면 이 인터섹션들이 딱딱딱 이루어져가지고 D-P개의 D-P 차원의 서브 매니폴드 하나로 딱 완성이 되는데, 근데 디퍼런셜 아이디얼이 아니면은 인터섹션 취했을 때 뭔가 이상하게 꼬여버린다는 거잖아. 이 싱글러리티가 인터섹션이. 생기나 보지. 응? 싱글러리티가 생기나 보지. 맞아, 그 싱글러리티가 어떻게 생긴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그건 근데 이제 이게 이그젬플을 궁금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이그젬플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찾아봐, 다음 인볼루티브가 시간까지. 안 되는 거밖에 모르고 이렇게
폼으로 생각하는 건 생각 안 해봤는데. 다음 시간까지 찾아와. 다음 시간에 이 형이에요? 아니면 아니야. 나 다음 오늘 시간에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마침 건우일 걸. 이번에 끝나? 리얼리티브 끝나? 오늘 아마 끝날 거야. 그렇구만. 할 게 많네. 아무튼 그래서 이 프로포지션이 아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디스트리뷰션 D가 인볼루티브한 거랑 그리고 아이디얼 FD가 디퍼런셜 아이디얼인 거랑 동치다 하는 게 이 프로포지션이고 근데 이 선 나간 거는 얘기된 거야? 응? 이 선 나간 거는 예고된 거야? 뭐야 이 선 나갔어? 아까 전에 그 건우가 누구 나갔다고 했을 때 나가줬어. 얘 어, 튕긴 거 아니야? 뭐 카톡도 한 번에? 조금만 기다려보지 뭐. 어차피 우리 유튜브 그거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해도 되긴 할 텐데. 그럼 일단 진행하자. 나도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으니까. 음, 이제 일단 이쪽 방향 오메가가 FD에 있는 Q 폼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X0에서 XQ까지가 스무스 벡터 필드 디스트리뷰션 안에 있는 스무스 벡터 필드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예전에 그 아까 했던 D 오메가를 표현하는 방식 있지? 좀 볼까? 네, 표현하는 방식 있는데 얘가 제로고 그리고 인볼로티브니까 얘도 그 D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왔어? 잠시 인터넷 이슈가 있었어요. 오케이. 잠시가 아무튼, 아니긴 한데. 아무튼 얘가 제로고 그리고 요거 안에 있는 요것도 제로니까 얘도 결국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제 D 오메가 X 제로에서 XQ까지가 제로 아이덴 제로다. 따라서 이제 D 오메가도 FD에 들어가고 즉 FD는 디퍼런셜 아이디얼이 된다. 이제 거꾸로 FD가 디퍼런셜 아이디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Y0랑 Y1이 이제 벡터 필드고 그리고 M이 포인트 아무거나 하나 잡고 음, 이건 뭐 방금 했으니까 음? 예? 이거 이제 FD 같은 경우에 이제 오메가 1에서 오메가 D 마이너스 P까지의 뭔가 원폼들을 잡아가지고 얘네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U라는 네이버후드에서만 정의가 됐었는데 얘를 익스텐션 할 수 있겠지? M에 있는 걸로. 그러면은 우리가 저 맨 앞에 있던 거, 저 앞쪽에 있던 거 그 F를 써가지고 정확히는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잠깐만 배터리 다 됐나? 아무튼 F에 의해서 음. 이렇게 오메가 I 그 Y0, Y1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Y0랑 Y1이랑
전부 다 그 오메가 i 커널들의 인터섹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y0랑 y1이랑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i에다가 그 y0 그 리브라켓 y0 yi를 y1을 넣어도 똑같이 제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y0 y1 리브라켓은 이제 D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얘는 인볼루티브하다. 그래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 D가 인볼루티브하다는 거랑 그리고 아이디얼 FD가 디퍼런셜 아이디얼이라는 거는 사실상 같은 얘기다. 자, 다음은 데피니션인데 우리가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을 때 그 인테그랄 매니폴드를 정의했듯이 아이디얼 가지고도 인테그랄 매니폴드를 정의할 거야. 맥시멀도 똑같이 정의를 할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든 그 인테그랄 매니폴드랑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에 디멘션을 지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의 인테그랄 매니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디멘션이 다를 수가 있어. 하지만 이제 맥시멀 인테그랄 매니폴드는 무조건 p 디멘션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얼이 인듀스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이 또 인듀스하는 맥시멀 인테그랄 매니폴드랑 일치해. 아까 그 프로포지션 때문에 일단 일단 아이디얼 F가 있으면은 어떤 디스트리뷰션 D가 있어가지고 F나 FD를 만족하게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얘가 디퍼런셜 아이디얼이다 보니까 그 D가 인볼루티브하고 따라서 어떤 유니크한 이제 맥시멀 커넥티드 인테그랄 매니폴드 N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N은 또한 그 F의 인테그랄 매니폴드이기도 해. 애초에 F가 FD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테그랄 매니폴드 하나는 찾았어. 그리고 M'이 다른 인테그랄 매니폴드 F고, 매니폴드 오브 F고, 그리고 M을 지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TN의 이제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디스트리뷰션 D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그 디스트리뷰션의 인테그랄 매니폴드 만들 때 맥시멀리티 할 때 썼던 로직 있잖아. 인테그랄 커브 여러 개 조각 해가지고 그걸로 커넥티드니스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포함된다는 거 증명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똑같이 쓰면은 이제 n 프라임이 저거 포함이 아니라 그 서브셋인데 아무튼 n 프라임이 n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좀 자세히 말하자면 n 프라임에 있는 어떤 점 잡았을 때 이제 m에서 그 n으로 가는 인테그랄 커브를 딱딱딱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포함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 프라임은 n에 포함되고 그래서 n이 맥시멀이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디퍼런셜 아이디얼 F가 뭔가 이건 리마크인데 디퍼런셜 아이디얼이 뭔가 인테그랄 매니폴드를 만든다는 건 알잖아.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얘를 어떤 그 P-디멘셔널 오픈셋 U에서 그러니까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오픈셋 U에서 얘에서 이제 M으로 가는 어떤 펑션의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뭐 로컬하게는 그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쓸 수 있겠지? 정확하게는 델타 F에다가 이제 dxi를 딱딱 넣으면은 오메가 i 이런 식으로 dxi를 이제 오메가 i로 옮겨주기까지 하는 이런 좋은 펑션 f를 찾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uf가 당연하게도 인테그랄 매니폴드가 될 거고 또 재밌는 거는 만약에 m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잖아?
그러면은 얘는 PD 시스템을 하나 푸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돼. 예를 들어서 R3에서 F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F라는 벡터 밸류 펑션을 찾는 거거든? R2에서 R3로 가는 벡터 밸류 펑션을 찾고 싶어.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해야 되잖아? 이걸 잘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이제 그 파셜 X랑 그리고 파셜 Y를 이렇게 딱딱 넣어 보는 거야. 넣어 보면은 이거 결과값은 이제 F2 파셜 X 파셜 F1이 나오고 이거는 F2 파셜 Y 파셜 F1이 나와. 즉 요것들이 제로고 이거 제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제곱 DZ는 요게 제로고 요게 제로고 그래가지고 이 네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뭔가 펑션 셋 F1, F2, F3 얘들 찾는 즉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돼. 이거를 뭐 나중에 쓰려면 써먹을 수도 있겠지 뭐. 내가 당장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펑션을 이제 프로덕트 매니폴드를 이용해서 찾아볼 거야. 이 논리가 3챕터의 리그룹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하는데 난 그쪽은 모르니까 건우가 다시 얘기를 해주겠지? 베사티어럼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이제 NC랑 MD가 각각의 디퍼런셜 매니폴드고 얘가 C 차원이랑 D 차원이야. 그리고 파이 1이랑 파이 2가 이제 카노니컬 프로젝션이야. M 프로덕트 M에서 N이랑 M으로 각각 가는. 그리고 뭔가 이 M에서 폼들의 베이시스 오메가 1부터 오메가 D까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자, 첫 번째. 음, 자, 만약에 N에서 M으로 가는 스무스 펑션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디 보자. The graph of F 이거 뜻하는 거야? 얘는 사실상 인테그랄 매니폴드가 되는데 뭐의 인테그랄 매니폴드냐면은 이걸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야.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어떤 원폼 이제 알파 i라는 이제 n의 원폼이 있을 때 그리고 얘로 이렇게 제너레이트 되는 아이디얼이 만약에 디퍼런셜 아이디얼이면은 그러면 어떤 네이버후드 U가 있어가지고 거기 내에서는 이제 펑션을 로컬하게 딱 잡아가지고 A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U가 커넥티드 오픈셋이면은 그러면은 이 F는 유니크하다라는 게 이 시어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데, 이것도 바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UI를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해주고, 이제 그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정의상 NG가 인테그랄 매니폴드라는 걸 보인다는 거는 이제 델타 G UI가 제로라는 것만 보이면 돼. 이게 정의였지? 그럼 요거를 딱 넣어보면은 델타 G 델타 G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델타 G랑 이제 파이1이랑 G가 이렇게 델타로 묶어주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이2랑 G랑 이렇게 묶어주면은 얘는 F고 얘는 아이덴티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델타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그냥 아이덴티티 맵일 거고, 그래서 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뺀 게 돼가지고 제로고,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인테그럴 매니폴드 오브 아이디얼이 됐어. 그럼 이제 B가 문제인데, 우리는 어떤 펑션 F를 찾고 싶어. 이런 좋은 조건을 만족하는 F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F를 지금부터 컨스트럭트를 할 거야. 아까 전제대로 F가 디퍼런셜 아이디어라는 거 우리가 전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베니우스 시어럼을 써가지고 어떤 맥시멀 그 커넥티드 인테그럴 매니폴드 i를 찾을 수가 있어. n 곱하기 n의 서브 매니폴드. 이 같은 경우에는 f가 d 디멘션널이기 때문에 이걸로 생성되는 인테그럴 매니폴드는 이제 이거 d 플러스 c 차원에서 d 차원을 뺀 c 차원이 되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임플리시트 펑션 시어럼을 쓰고 인버스 펑션 시어럼을 쓰고 싶기 때문에 d 파이 1이 그럴 때 인테그럴 매니폴드 i의 이제 q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로 리스트리트를 하면은 얘가 원투원이 된다는 걸 보일 거야. 그래서 만약에 v가 iq에 있는 어떤 벡터고 그리고 d 파이 1 v가 제로라고 가정을 해보자. 뮤 i v가 제로라는 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디퍼런셜 아이디얼의 서브 매니폴드라는 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의에서 나오는 거고, 뮤 i가 요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v를 넣으면은 d 파이 1 v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고 얘만 남는데 얘도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메가 1 d 파이 2 v는 제로가 나와. 모든 오메가 i에 대해서. 그런데 오메가 i가 베이시스였기 때문에 d 파이 2 v는 v가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제로가 나오려면 v가 제로여야겠지? d 파이 2 v가 제로여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건 d 파이 1 v도 제로고 d 파이 2 v도 제로야. 이 말은 v 자체가 제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d 파이 1 iq는 이제 원투원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인버스이지 싶은데? 우리는 인버스 펑션 시어럼을 쓸 수가 있어. 어떤 n, m의 조만한 조만한 네이버후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디퓨어모피즘이 되겠지? 로컬하게. 그런 다음에 F를 파이1 V 인버스랑 그리고 파이2에 이렇게 합성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알파 U에서 델타 F 오메가 I를 빼보면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 V를 넣어보면은 알파 I V에다가 이거는 정의상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어, 이거는 델타 파이 2 오메가 I d 파이 1 리스트릭트 V의 인버스 V. 그래서 이렇게 d 파이 2를 델타 파이 2로 빼낸 다음에 얘랑 묶어서 생각하면은 얘가 ui에다가 어떤 벡터를 넣은 값이 돼가지고 제로가 된다.
따라서 얘가 음, 어, 얘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F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유니크니스인데, 만약에 다른 펑션 G 틸다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랑 각각은 이제 n0, m0라는 이 점에서 디스트리뷰션 f의 인테그랄 매니폴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g 틸다 n0 이게 성립하고, 즉 바꿔 말하자면은 어, 어, 바꿔 말하자면은 이, 이 서브 매니폴드 두 개는 인터섹션이 존재해. 인터섹션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m 곱하기 n이 얘가 하우스도르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집합이 클로즈드거든? 컨티뉴어스 펑션, 그러니까 G랑 G 틸다가 둘 다 컨티뉴어스 펑션이라 가지고 이거는 토폴로지에서 배우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주장하는 거는 얘가 오픈도 된다는 걸 보일 거야. 그래서 이제 U 내에서 G랑 G 틸다가 사실상 같다는 걸 보일 거야. 그래서 G 틸다 G 틸다 만약에 어떤 G 틸다 N이랑 어떤 N이 있어가지고 G 틸다 N이랑 G N이 같다면은, 그러면 인테그랄 매니폴드의 유니크니스 때문에 아주 작은 오픈셋 W가 있어가지고 이 내에서는 이제 인테그랄 매니폴드의 유니크니스에 의해서 얘랑 얘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이 말은 이제 N 근처에 어떤 네이버후드 W가 있어가지고 걔네들도 전부 다 이거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즉 이 셋이 오픈이 되고, 그러면은 U에 지금 커넥티드니스 때문에 이거는 U 전체가 되고, 따라서 거기서 G랑 G 틸다는 같기 때문에 F랑 F 틸다도 같다. 그래가지고 F의 유니크니스, 이게 증명이 되고 제 파트는 이렇게 끝났습니다.